모두가 곤히 잠든 주말 새벽,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뿌연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정신병력이 있는 지적장애인이 가족과 말다툼 후 자신의 집에 불을 낸 것입니다. 현장 도착해보니 빌라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그 출입문과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소방관들이 연기가 자욱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재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담하기만 한데요. 그을린 벽과 가구, 물이 흥건한 바닥까지 집안의 살림살이가 이미 불에 탔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화재 진압 지시에 따라 구조대와 화재 진압조 두 개조로 나누어서 구조대는 옥내 진입하여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조는 불이 난 안방에까지 소방 호스를 연결하여 화점에 집중 방수하여 화재 진압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불로 윗집에 사는 이웃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 2급인 이모 씨가 가족들과 말다툼 뒤 홧김에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자신의 방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광희동의 한 모텔.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당황한 투숙객들이 창가에 얼굴을 내민 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투숙객들을 한 명씩 사다리로 탈출시킵니다. 불은 발생 25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번 화재로 40대 남성이 숨지고 13명이 찰과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숨진 투숙객의 비관 당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버스 차고지에 불이 나 시내버스 38대와 건물 일부를 태워 2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자신을 해고한 회사가 복직 요구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방화로 인해 1,5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연평균 70명이 사망하고 23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화재 사망자 10명 중 2명이 방화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방화 장소는 차량, 주택, 음식점, 작업장소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보험과 관련된 방화는 더욱 진흥화, 전문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의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죄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풀이 묻지마식 방화가 발생할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화는 전체 화재의 발생 건수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개선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보다 진지하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방화. 이는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파로 붐비는 분당선 대모산역. 출발해야 할 전동차는 멈춰 있고 그 앞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승강장에 서 있던 50대 여성이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선로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저희 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지하철은 정지해 있었고 환자는 지하철과 철로 사이에 쓰러져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사고 여성을 선로 밖으로 꺼내는 것이 급선무. 사고자는 다행히 열차에 치이지 않고 전동차와 선로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대원들이 사고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싣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현장 도착 즉시 환자 의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식을 확인한 결과 의식은 명료하였지만
환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구조용 들것을 이용하여서 구출한 다음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사고 여성은 머리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17분가량 중단됐습니다. 전철이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전동차 아래를 꼼꼼히 살핍니다. 구조대는 전동차 아래에 깔린 시민을 발견하고 전동차를 즉시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발을 헛디디면서 선로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철로 침목 사이에 몸을 바짝 엎드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고가 난 두 역은 모두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전철에서 일어난 투신 관련 사고는 39건. 이 가운데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크린 도어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추락과 끼임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중상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이후 이런 사고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내 293개 지하철역 가운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곳은 292곳, 설치율이 99.7%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철과 분당선 일부 구간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추락, 끼임, 투신 등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승강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는 역사에서 장난치거나 뛰는 행동은 철로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후에는 플랫폼 바로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더라도 꼭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스크린 도어. 모든 역의 스크린 도어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